실력과 명성을 갖춘 좋은 의사를 만나는 시간 굿 닥터스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 시리즈의 9번째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주인공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굿 닥터스 류마티스 질환편의 9번째 주인공이시죠. 나경선 류마티스 클리닉의 나경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또 환자분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개인 병원을 개원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류마티스 질환이 평생 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가까운 곳에서 동네 주치의 개념의 병원이 있다는 건 참 마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또 환자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류마티스 전문의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와 인연을 맺게 되면 거의 평생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진료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환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크고 시설이 좋은 병원이 아니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고 친근한 의사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작은 욕심을 가지고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건강이 보호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죠.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이 관리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해요.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한다면 완치의 개념보다는 관리나 조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 관리란 말이 그렇게 더 중요한 건가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마디로 관절에 염증이 일어나고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관절의 변형을 초래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네. 만성이란 말은 잘 낫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죠. 그동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가 많이 발전을 했고 그 덕택에 많은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들을 단시간에 다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목표는 완치보다는 현실 가능한 목표, 즉 관절의 염증을 조절해서 관절의 변형을 막고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치가 결코 안 되는 병인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병인가 이런 의문심도 좀 들거든요. 어떤가요? 20년 전만 해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거의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분명히 치료가 가능한 병이고 완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계속 먹는다고 하면 치료가 아니지 않냐고 여쭤보는 환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의 예를 들어보죠. 정상적이지 않는 혈당이나 혈압을 약으로 조절해서 합병증을 막는 게 치료이듯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관절의 염증을 조절해서 변형을 막는 것이 곧 치료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중요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부분이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관리를 크게 세 가지 나누면 첫 번째는 조기 발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 치료, 셋째는 꾸준한 치료가 될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가능한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증상이 발견되고 나서 2년 내에 연골이나 뼈가 상하는 관절 변형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절의 변형은 아무리 그 당시 좋은 치료를 하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치료를 가능한 빨리 할수록 약물에 대한 반응도 좋고 또 완치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셋째는 꾸준한 치료입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약물을 중단하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수개월 내에 다시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적극적 치료만큼 네.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가지 관리법 모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유념해서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이런 관리들을 할 때 좀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고 들어서요. 어떤 것들이 좀 방해를 하는 건가요? 첫 번째는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입니다. 누구나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죠. 네. 하지만 근거 없는 민간요법, 개인의 경험담 등 검증되지 않는 정보에 빠져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검증되지 않는 의료기기나 건강식품입니다. 질환을 오래 갖고 있게 되면 귀가 얇아지게 되죠. 네. 이런 분들의 주머니를 노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이런 걸 먹고 또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네. 다 나을 것이라는 유혹에 빠져서 아까운 돈을 낭비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가장 빠른 길은 전문의를 믿고 꾸준한 치료를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원장님, 가끔 이렇게 치료를 잘 받다가도 병이 좀 악화된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비가 올 때 그런 증상을 좀 느낀다고 들었거든요. 날씨와 류마티스 관절염이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날씨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특히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습도가 올라갈 때 관절염증이 악화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가 날씨가 여름에는 더 무더워지고 네. 겨울에는 점점 추워진 쪽으로 바뀌고 있어서 맞아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날씨에도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 날씨 외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나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과도한 관절의 사용, 출산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을 떨어뜨려서 대상포진 같은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는 관절의 염증을 조절하는 좋은 면역을 약화시켜서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나쁜 요인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대개 가사 노동을 하는 주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명절이나 김장철 후에 관절염이 악화돼서 병원을 찾아온 분들이 많은데요. 네. 평소와 다르게 관절을 많이 사용하고 거기다가 명절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그렇게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뜻한 배려와 관심에는 뭐 마음 씀씀이도 있겠지만 식습관에도 좀 작은 배려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섭취하면 좋은 음식들 어떤 게 있나요? 음식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네.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에 꼭 좋은 특별한 음식은 사실 없습니다. 네. 균형 있는 식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답이 될 것입니다. 좋은 식습관과 더불어서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하면 좋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게 또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관절이 아프기 때문에 관절 주변의 근육이 약화되고 이 때문에 더 많은 통증을 느끼게 되고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스트레스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주죠. 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 자전거, 수영, 아쿠아로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운동의 종류나 강도, 시간은 환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리고 하루에 30분, 그리고 가볍게 땀이 나는 정도의 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 바로 올바른 치료와 관리에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경선 원장님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선생님 앞에서는 솔직해지라고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을 먹고 있지 않다면 왜 드시지 않는지, 그리고 함께 드시는 약이 있으면, 그리고 또 함께하는 치료가 있으면 반드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굿 닥터스 류마티스 질환편 오늘 나경선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루푸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